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많은 자유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유시간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장인들이 가장 누리고 싶은 것은 아마도 자유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반나절이라도 휴가를 쓰는 게 소중한 것이고,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주말, 또 가끔 찾아오는 공휴일이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라는 것은 직장인들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일 것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도 또 사실 알고 보면 일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기 위해서라는 관점도 있죠. 자유는 먹고 배설하고 또 잠자는 욕구만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자유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취해야 될 행동 전략이 있다면 그건 가장 가치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직장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자유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어 본다면,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을 조금만 개선해 본다면 약간의 변화로도 더 많은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일에 투자하는 시간이 같다면 더 스마트한 방법을 사용해서 자유시간을 확보해 보면 어떨까요? 많은 시간관리 전문가들의 조언, 그리고 여러 시간관리 서적들을 참고했을 때 제가 공감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워커홀릭들은 조금만 더 일하면 된다 이런 생각에 빠져서 일상 속에서 자유시간을 우선순위에 두지를 못합니다. 일상을 설계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나만을 위한 시간 이런 플랜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절제하게 놀거나 유흥을 즐기는 것이 가능하듯 무절제하게 일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유익하거나 바람직하고 생산적인 활동이라도 그만둬야 할 시점을 정확히 찾지 못한다면 결국은 무절제한 수준까지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서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힘들 때까지 일하지 말고 힘들기 전에 쉬기로 결심을 했어요. 육체든 정신이든 소진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가면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열정이 넘칠 때는 조금만 더 하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빠져서 몸을 돌보지 않고 일한 적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가끔씩 쉬고 또 도끼 날을 갈면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오랫동안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정해진 일과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세수하기, 옷 입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은 많이 없지요. 마찬가지로 저는 회사에 출근하면서 기본적으로 매일 아침에 해야 되는 일들을 몇 가지를 기계적으로 규정해 놓고 처리를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전날 밤에 있었던 업무상의 이벤트, 전날 밤에 발생했던 사고나 전날 밤에 진행했던 실험의 결과 같은 것들을 정리하는 루틴을 만들어 둔 거죠. 신입사원 시절에는 하나하나 수동으로 자료를 찾아서 붙여넣고 수정하기를 반복을 했지만 어느 정도 일머리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별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프로그램 짜는 걸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엑셀하고 파이썬을 사용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일들은 자동화를 해주었어요. 이게 수동으로 할 때는 1시간 넘게 걸리는 일인데 약간의 루틴화 그리고 자동화를 통해서 10분으로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번 시간에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만큼 생각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만큼 출근 시간을 조금 늦추는 대신에 독서나 영어 공부 같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유익한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진척시키는 시간보다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몰라서 막연하게 멍 때리며 보내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일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에 대해서 분석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분석해라 이런 단어는 대단히 모호한 것이죠. 어떤 자료를 찾아야 되는 것인지, 자료를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누구한테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정해져 있지가 않죠. 특히 지식 노동자일수록 사무직 노동자일수록 정형화된 업무보다는 모호하고 막연한 상태로 업무를 할당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직급으로 올라갈수록 더더욱 그런 경우가 많아지죠. 예를 들어서 무엇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받으면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누구나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며 무엇부터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걸 굉장히 고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머리는 공회전하면서 시간이 그냥 가는 거죠. 하지만 어떤 일이든지 일단 시작을 하면 방향이 보이고 일머리가 보이게 마련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100가지를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한 번 스타트를 끊으면 그 100가지 중에서 한 4, 50가지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일단 시작하는 방법을 개발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뇌를 공회전시키면서 시간을 보내는 대신에 일단 뭐라도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자세한 설계 없이 액션부터 뛰어드는 것은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업무들은 사전 준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료조사 같은 기본적인 업무들은 일단 시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사에게서 무엇을 추진해라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업무 지시를 받으면 최근에 한 달 동안 기술 자료 같은 것들을 모두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씩 열어보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막연하게 공회전만 시키다가 시간만 날리고 마감 시간까지 미적미적거리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게 다운로드 받았던 자료 중에는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자료들도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잡기 전이더라도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업무에 탄력이 붙는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는 일단 시작하는 방법, 이게 자료조사인데 어떤 일이든지 각 개인의 직업 특성에 맞게 일단 시작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서 자기에게 맞게 응용을 한다면 업무 시작 자체가 지연되는 일은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자유시간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첫 번째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사실 뒤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찍어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꼭 실천하기로 마음먹은 것 중에서 3가지를 소개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반드시 개인 시간을 확보하기, 두 번째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을 기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루틴화를 해놓기, 세 번째로 막연한 업무일수록 생각하느라고 시간만 날리느니 일단 당장 뭐라도 시작하기. 모쪼록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가 업무적으로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돼서 좀 더 효율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